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그동안 김은미가 어디 갔나 싶으셨을 수 있는데 잠깐 재충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이 저희 새로운 이 기자들이랑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맛이 있죠. 오늘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북한 도발 소식으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이 미사일 쏘고 연락 불통. 이 북한 속내는입니다. 이 북한이 오늘 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거의 최근 열흘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건데요. 맞아요. 이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23분께 이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돼서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방부 장관 국회 발언을 보면 이미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이 발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발사 뒤에 우리 정부도 즉각 NSC 상임위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네. 이 윤 대통령은 북의 무력 도발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시킬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지금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오늘 발사된 미사일 사거리가 4,500km 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보다는 약간 짧은데요. 네. 화성 12형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미국령인 괌까지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수아 기자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동안 북한이 특히 요즘 들어서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미사일을 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게 뭐 심각한 일인 건가 좀 무뎌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일본은 대피령을 내렸어요. 네, 오늘. 방금 전에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네. 일본 영공을 통과했는데요. 이게 네. 거의 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미사일이 일본 땅이나 바다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네. 이 특별 경보, J 알러트라고 하는 이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거의 일환으로 오늘 오전 홋카이도 그리고 아오모리현 주민들에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이 NHK 그리고 TBS 방송 등 일본의 메이저 방송사 모두 네. 이미 편성돼 있던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하고 네. 긴급 경고 안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순간 신칸센 열차도 멈춰 섰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 역시 NSC를 소집했고요. 이 기시다 총리는 이렇게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先ほど、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我が国上空を通過し、太平洋上に落下したとみられます。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落下物等による被害がないかの確認、そして情報収集、分析の徹底、関係国との連携、こうしたものを指示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네, 어쨌든 미사일이 영공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런 만큼 네. 기시다 총리는 이 미사일이 통과하면서 혹시나 떨어진 파편에 의한 피해가 없는지 관계 네. 부처에게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는 게 지금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가게끔 지금 미사일을 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상공을 지나는 이 경로를 대체 왜 택한 거예요, 민지숙 기자? 네, 사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7번째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단거리만 쏘다가 이렇게 일본까지 미사일 쏜 네. 이유가 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번에 북한이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아마 큰 틀에서는 핵무력 강화가 빈말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한미 그리고 한미일 해상훈련에 대한 일종의 그 맞대응 그 무력 시의 성격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과시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한반도 문제에 북한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이렇게 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네. 핵무기에는 먼저 이게 먼 거리를 날아서 강력하게 요격하는 전략핵이 있고 단거리를 날아가는 전술핵이 있는데 네.
북한이 얼마 전에 공식화한 게 이 전술핵을 선제 사용하는 핵 무력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까지 조금 가서 어려워져요, 설명이. 네, 멀다고 생각하지만 네. 미국 본토로 갈 만큼 먼 거리를 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했던 단거리 미사일의 기조를 이어가서 네. 일본까지 쐈지만 전술핵을 다시 한번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공격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핵을 쏠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과시를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요즘 자주 과시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또 듭니다. 사실 미사일 발사는 네. 핵을 발사하기 위한 전제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어떤 포석을 깔고 있다, 길을 닦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북한이 핵실험 준비 완료 후에 5개월쯤에 핵실험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 완료가 실제 완료되어 있는지, 둘째, 언제 몇 달 전에 준비 완료를 해놓은 것인지. 핵실험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그때 제가 5개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길게는 준비 완료된 이후에 5개월 후에도 한 적이 네, 있다. 제가 뭐 드리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말씀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다고 하는 게 언제 완료 준비됐는지를 추정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는 예, 겁니다. 그는 5월경입니다. 5월경. 예, 그렇습니다. 그럼 5월 플러스 5개월 하면 10월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월에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런 그 의미는 아닙니다. 언제 할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북한 예.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데 따라서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핵실험 시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위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장관은 7차 핵실험 같은 경우엔 오늘 쏜 중거리 미사일처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소형 핵무기일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6차 핵실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무기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자꾸 미사일을 쏘는 게 결국은 핵실험을 하려고 그런 거다라는 건데 7차 핵실험이 임박해 보입니다. 글쎄요. 국정원도 지난번 보고에 네. 중국의 20차 전국 인민대회 열리는 10월 16일부터 미국의 중간선거인 11월 7일 그 언저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죠. 네. 과거에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했을 때 1차 핵실험 때와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 때까지 네. 통상 전례를 보면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날려서 미국 본토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네. 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기술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지금 장거리 미사일은 쏘지 않았죠. 중거리 그 대신 정도. 중거리나 단거리 또는 네. 여러 개를 하루에 동시에 쏘는 이런 이제 기술을 과시했는데 네. 그 대신 지금 북한이 남아 있는 히든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네. 이건 굳이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네. 태평양 어딘가에 몰래 가서 거기서 쏘면 중거리 이 미사일 기술만으로도 얼마든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과시하는 거니까 결국 말씀드리다시피 6차례 북한의 핵실험 앞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을 과시한 게 반드시 있었다. 네. 이제 그게 아마 지금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근데 북한은 왜 자꾸 일본을 겨냥하고 그다음에 미국 본토를 겨냥하느냐? 네. 결국 지금 미국과 북한은 휴전 상태다. 그러니까 네. 잠정적인 적은 미국이다라고 북한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겨냥하는 거는 오키나와,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괌, 네. 그리고 미국 본토. 이게 이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아마 이렇게 네. 나눠지는 미사일 기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7차 핵실험을 할 거냐 예단하기 어렵죠. 결국 지금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국정원장 정도의 고도의 정보와 분석력을 가진 분들의 얘기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될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죠. 7차 핵실험까지 해버리고
장거리 미사일까지 쏴버린 다음에 북한이 또 벼랑 끝 전술로 나올 때 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준비를 해놨느냐. 북한을 뭐 강경하게 뭐 제한만 할 전략을 세워놨는 거냐. 아니면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전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7차 핵실험은 예고가 이미 뭐 돼 있다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고가 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얼마나 또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북한의 지금 이런 뭐 행동, 미사일을 계속 쏘는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지금 북한이 수상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네. 더더욱 수상한 게 있어요.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지난해 10월에 네. 남북 연락 사무소 간에 이게 통신선이 다시 복원이 됐죠. 네. 그러고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 공동 연락 사무소 채널을 통해서 매일 오전 9시에는 통화를 개시하는 전화를 하고 또 오후 5시에는 마감 통화를 해 왔습니다. 이게 네. 정상인 거죠. 그런데 통일부에 따르면은 이 오늘은 업무 개시 뒤에도 이 개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뭐 통신성 이상 등 기술적 문제에 의한 건지 아니면 오늘 뭐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이 정치적인 이유인 건지 뭐 그거는 아직 확인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네. 뭐 북한이 일부러 연락을 끊었을 가능성에는 좀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하필 또 이런 때 이 탈북민 단체에서 지난 1일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1일 밤 파주시에서 뭐 타이레놀과 비타민 C, 뭐 소책작 등을 담은 네. 대형 풍선 8개 정도를 매달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북한이 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지난 2020년에도 네. 이쪽에서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던 원인으로 대북 전단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다만 통일부는 오늘 공동 연락 사무소에서 하는 연락은 안 됐지만 네. 서해 군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아침 개시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네. 또 지난 6월에도 한때 이 전기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는데 네. 이때는 폭우 등으로 인해서 통신선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 판단됐던 또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끝까지 파악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일단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랑 통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미사일이랑 연관이 있는 건지 단순히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탈북 전단 때문인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대북 전단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북한이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뭐 그동안 우리가 잘 봐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대응되는 좀 액션을 좀 취하고는 싶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안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긴 좀 뭐하고 하니까 네.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통화를 지금 일단 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잠정적으로 일단 뭐 끄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난번에 사실은 여기 폭파했을 당시에도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대북 전단 언급을 좀 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네. 이번 이 사안은 좀 그 사안하고 좀 연결이 좀 돼 있다. 제가 보건대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을 겨냥한 그런 네. 것일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연락사무소 이 연락 끄는 것은 일단은 이번에는 그 대북 전단의 한정한 대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쏜 미사일과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통화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별개 건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